네,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지금 9주차 강의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교시에는 바로 우리가 이번 주째 함께 공부하게 되는 도량형, 그렇죠? 도량형과 측정의 과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 선조들이 도량형을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 도량형을 갖다가 활용해서 측정을 하고 이러는데, 즉 도량형이라고 하는 길이, 부피, 그리고 무게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그 기구는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특히 길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길이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도량형의 물론 이제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 특히 길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척이라고 하는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 중에 하나인 유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진 그런 그 기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와 관련된 또 이제 영상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우리 국악기에도 바로 음계를 갖다가 결정하는데 바로 이 유척 중에 황종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 도량법 중에서 자, 우리 길이의 기준이 됐었던 이 황종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황종관, 악기를 갖다 이제 기준으로 했다고 했는데요. 악기의 그런 어떤 황종관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는 데는 또 뭐? 기장이라고 하는 것. 즉 기장이라고 하는 곡식, 알갱이가 배가를 갖다가 늘어 놨을 때 그 길이를 황종관의 길이로 이렇게 이제 삼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러면 황종관을 이용을 해서 도량의 기준을 정한 배경이 뭐냐? 왜 그러면 우리가 그 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황종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준을 갖다 설정했는지, 그 배경은 뭐냐면요, 이 황종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이렇게 관처럼 되어 있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대나무로 되어 있는 그 관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악기 중에서 피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활용이 되어 왔었는데, 이 피리가 우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최소 고구려 시대 때부터는 전해져 내려온 걸로 그렇게 파악이 이미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이제 썼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록으로 파악한 거라든가 실증적으로 파악한 것이 고구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고구려 시대부터 내려왔다는 그 이전의 시대부터 이제 썼을 것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우리 민족은 동이족의 한 계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동쪽에 이 오랑캐라는 거. 중국이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고, 그래서 동쪽에 사는 오랑캐들,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이를테면 우리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뭐 부역, 말갈, 흉노, 또는 뭐 이제 만주족, 뭐 다 이걸 갖다가 이제 동이족이라고 그 당시에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바로 동이족인 강족의 악기가 바로 이 황종관, 피리였다는 거죠. 바로 이제 강족의 강은 여러분들 성씨 중에서 강씨 있죠. 그래서 이 성씨 중에 강씨도 순수하게 우리나라 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동이족인 강족의 악기로 이미 고구려 훨씬 이전부터 피리가 이제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큰 부담감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는 오랫동안 사용해온 악기라는 거예요. 피리뿐만이 아니라. 그죠? 고구려 이전부터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이후 계속 사용했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악기고요. 세 번째로는 유교 문화를 우선시한 지배층에게도 명분이 있는 그런 악기다.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예. 유교 문화를 갖다가 우선시한 지배층에 있어서도 이러한 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흥겨울 때 쓰는 악기들 이런 것들로 폭넓게 이제 쓰여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있는 그런 이제 악기이고요. 예. 또 특히 한족들이 개량해서 자신들의 악기로 이 피리는 또 활용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한족들이 만든 나라가 뭐예요? 명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명의 어떤 대국이라는 견지에서 명나라의 어떤 이제 풍습이라든가 또 이 유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러한 이제 지배층에게 있어서도 명분이 있는 그런 이제 악기였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음으로써 도량형 척도를 삼는 것. 예. 여기에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오래된 문화적인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필이라든가 음을 내는 악기들 이런 것들로 척도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그런 이제 전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한자, 두자 이럴 때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요. 어떨 때는 이런 표현도 쓰긴 해요. 한자라고 하는 것이 대나무의 한 마디의 평균 길이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또 뭐하고도 친숙하냐면은 악기를 만드는데 대나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인다고요. 관악기 같은 경우 거의 대나무예요. 그죠? 네, 그래서 피리도 그렇고 단소도 그렇고 대금도 그렇고 다 그렇죠. 예, 이렇게 삼국시대 이전부터 연관성이 있으면서 오래된 그 문화로서 전통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조선시대의 도량법 중에 이 바로 두 번째, 이제는 이제 부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피, 양이 되는 거죠. 양. 영어로는 볼륨. 예, 볼륨이 되는데요. 이 부피는 각 용기의 크기를 영조척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유척 중에서 영조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영조척으로 길이, 높이, 너비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야. 용기의 크기를 갖다가. 특히 우리가 이제 곡식 같은 경우를 한석 또는 한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죠. 그랬을 때 전석, 온전한 석, 한석은 20말 이렇게 그 당시에 정했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20말에 해당하는 것은 11만 9,285 세제곱센티미터. 예, 11만 9,285 세제곱센티미터. 우리 보통 물 같은 경우가 뭐예요? 1리터가 1,000세제곱센티미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11만 9,285 세제곱센티미터가 한 섬. 이것이 20말. 예, 이것은 이제 큰 말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예, 이렇게 이제 됐다고 그러고요. 평석은 고려 때부터 보통 평석이라는 표현을 갖다 썼는데 이것은 15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5말을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석이 다르고 석 중에서도 그러니까 큰 석이라고 얘기하는 전석은 20말의 기준이고요. 평석, 보통 석이라고 하는 건 15말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 한자로는 두로 씁니다. 두. 예. 한 말은 10대에 해당이 되고요. 바로 저 20말이 11만 9,285였으니까는 10대는 5,964. 저거 20분의 1이죠. 이거에 세제곱센티미터에 해당이 되고요. 바로 또 한 돼. 요거는 한자어로 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로 죽고 말로 받는다. 그쵸?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럴 때 승이라고 얘기해요. 되에 승자를 씁니다. 10호배에 해당이 되고요. 10대는 한 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에 또 다시 10분의 1이 되는 거죠. 한 말에. 그리고 이제 홉이 되겠죠. 홉은 한자로는 합으로 써요. 예.
우리말로는 홉, 한 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한 홉은 또 10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홉은 그래서 저거에 또 다시 한 되에 10분의 1이니까 59.64 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십진법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영저촉의 길이가 31cm를 갖다 이제 대략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예. 실제 용기로도 만들어져서 세금을 거두거나 시장에서 물건을 거래할 때 이 영저촉의 길이 31cm 기준으로 해서 저것에 얼마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되라든가 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쓰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를 재는 용기는 대개 이제 나무로 제작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 그 용기에는 사용자의 이름, 용기의 크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칼로 새겨서 그래서 누가 만든 거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인증이라고 그럴까?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다 이제 표현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부피, 예, 부피는 또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저 부피를 갖다가 우리가 다루어야 되니까 취급을 해야 되니까 이때 평미래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평미래는요, 다른 말로는 평목 또는 계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요즘은요, 보통 밀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밀대가 뭐예요? 밀가루 반죽 같은 거 이렇게 밀고 그럴 때 이제 쓰는 거 있죠. 동그랗게 생긴 긴 막대기. 그래서 그거 뭐 하는데 쓸 것 같아요? 말이 되든 대가 되든 곡식을 수북하게 담을 수도 있고 덜 담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수북하게 담고 그 동그란 밀대로 싹 위를 갖다 밀어요. 그럼 양이 항상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평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정확한 양을 갖다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활용했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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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 평미래 설명. 예. 다시 또 그 밑에서 적어놨습니다. 되나 말로 곡물 등의 양을 잴 때는 용기에 들어가는 분량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둥근 막대 모양의 도구다.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다시 평미래 조금 뒤에 보면 그림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시 부피에 대한 거. 저쪽에 보시면 저렇게 대박에다가, 그쵸? 곡식을 담고 저렇게 미는 거예요. 그거 항상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쵸? 담기는 양이. 그렇게 해서. 그리고 대 중에서 홉, 대, 말의 크기가 이 표준 크기가 이런 식으로 10개를 갖다가 담아서 넣으면 한 대가 되는 거고요. 10대를 갖다 담아서 넣으면 한 마리 됩니다. 얘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지 않고요. 육면체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요즘은 거의 저걸로 부피를 재는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못 보겠지만 그래도 곡식을 팔거나 이런 데 가면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피 조금 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린다면 1541년 중종 36년에 충주 구황저료에 요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써 있다고 합니다. 충주. 예. 충주 지역에서 구황저료. 구황이라는 게 뭐예요? 가뭄이 들거나 이럴 때 그럴 때 백성들이 먹이를 갖다가 충당하도록, 예, 이런 것들을, 예, 이제 충당하도록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충주 지역에서 이제 그 작성한 책인데요. 충주 구황절에 보면은 구황식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뭄이 들었을 때, 그랬을 때 가뭄을 이기기 위해서 먹는 그런 이제 음식들, 예,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저술한 농업서인데요. 여기에 이제 건장한 남자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쌀은 2대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대박으로 2대박. 엄청 먹었네요. 하기 예전에는 요즘처럼 뭐 간식을 먹기를 했겠어요. 거의 뭐 밥이 위주죠.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쌀이 2대이다. 요즘은요, 옛날처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한 대 그러면 보통 건장한 남자 3명이 먹는다고 해요. 한 대. 그러면 물론 뭐 양도
또 먹는 사람마다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 그렇게 저기에 구황식에 관한 저술인 충주 구황절에 쓰여져 있어요. 예. 그리고 쌀 2대는 대략, 예. 1000세제곱센티미터. 정확하게 1200세제곱센티미터. 1.2리터 정도 되는 거죠. 그쵸? 예. 이에 해당되는 밥그릇. 그리고 쌀 2대에 해당되는 요 밥그릇을 뭐라 그러면 주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발. 옛날 분들은 주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놋그릇으로 만들어진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예. 요거에 해당되는 이제 밥그릇이고요. 그리고 흉년에는 국가에서 주는 구휼미, 흉년을 갖다 이기기 위해서 나라에서 대급을 주는 그러한 이제 그 내용들이 충주 구황절에도 이제 쓰여져 있는데요. 예, 거기에는 하루에 한 대. 없으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거둬들인 그걸 갖다 다시 이제 굶어 죽지 않도록 백성에게 이제 배급을 하는데, 그때 하루에 한 대가 기준이랍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건장한 남자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쌀이 2대라고 그랬는데 한 대만 줘. 예. 그리고 아주 극심한 기근, 정말로 너무 극심하게 가뭄이 너무 심해서 진짜 먹을 게 너무 없을 때, 그때는 또 그래도 먹고 살려면 하루에 3에서 4호, 즉 하루에 한 대도 안 되는 그거에 뭐예요? 10분의 3에서 10분의 4, 0.3에서 0.4대 정도를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가지고 배가 골아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뭐예요? 소위 이야기하는 초근목피, 그러죠. 풀뿌리가 되든 목피, 나무의 껍데기가 되든 이런 것들을 벗겨서 그걸 같이, 그것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에 주는 이 3에서 4홉 정도의 그런 구휼미 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죽을 끓이는 거예요, 이제. 그 양이 이제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버텼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네,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이 곡식의 부피를 갖다가 재는 것이 이렇게 홉, 되, 말, 그리고 대박을 잴 때 저렇게 일정한 양을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평밀이라는 밀대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길이 했고, 그렇죠? 도, 그 다음에 부피, 량을 했어요, 그렇죠? 양에 대해서 이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무게, 형입니다, 형. 조선시대 도량법 중에 무게는 형, 영어로는 weight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왜 형이라는 표현을 쓰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균형,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양팔저울을 갖다가 사용을 해서 좌우를 갖게 하는데, 한쪽은 표준, 그렇죠? 그 중량의 무게의 표준을 갖다가 놓고, 또 한쪽은 그에 해당되는 이제 재고자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달아서, 그럴 때 바로 형, 균형이라고 하는 형을 갖다 쓰고요. 영어로는 weight, 무게. 근데 사실은 틀렸습니다, 저거는. 정밀하게는 틀린 거예요. 조금 요즘 쓰는 이제 과학어로는, 저 무게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저기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냐면요, 중력 가속도가 관여를 하게 돼요. 정확한 물리량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고유량으로 표현한다면 무게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질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뭐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또 뭐예요? 중력 가속도가 어디를 가든, 서울에 있든 대구에 있든 부산에 있든 똑같이 적용을 하니까 그냥 무게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다. 중력 가속도를 곱하고 또 곱하지 않고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무게의 경우에는 세종시대 1430년에 정비한 무게 단위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근이에요, 근. 한 근. 16량으로 되어 있고요.
예, 조선시대 때 세종시절에는 16냥을 한 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641.946g이 소수점이 막 있고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 된다고요. 그리고 한 냥이라고 하는 것은 10전에 해당이 됩니다. 10전. 이거는 40.12g에 해당이 됩니다. 왜? 한 양, 10냥이 한 근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한 근은 16냥이기 때문에 저걸 16으로 나누면 한 냥은 40.12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전은 한 냥의 10분의 1에 해당이 돼요. 요거는 또 이제 십진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4.012g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무게에 해당되는, 즉 중량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한 근이. 이게 또 좀 복잡합니다. 한 근이.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단위. 여기 이제 그래서 길이, 그 다음에 넓이나 이 부피에 대해서는 아까 했으니까. 오늘날의 부피로 지금 이제 오른쪽은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길이, 푼, 치, 자. 그쵸? 근데 오늘날의 자로 저거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황정척을 기준으로 한 세종시대라고 그랬어요. 조선시대라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단위로 환산해가지고 썼었던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작 30.3cm. 아까 썼었던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쵸? 30.3cm에 해당이 되고요. 넓이는 한 변이 6자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말하고요. 한 평이 우리나라 이제 고유의 단위로 많이 썼었는데요. 그동안 전통적인 단위. 3.3058 제곱미터이고요. 질량은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 저기는 뭐였어? 세종시대 때는 한 근이 641g, 그쵸? 거의 한 642g이었잖아요. 그런데 600g으로 썼고요. 요것에 이제 한 냥의 16배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한 근이 우리 단위가 참 고약했었는데 고기라든가 이런 걸 쓸 때 한 근하고 고기나 설탕, 고춧가루 이런 거 쓸 때 한 근하고 야채 이런 거 쓸 때 한 근하고 또 달라요. 야채는 375g이에요. 한 근이. 그리고 그러니까 감자나 고구마 이런 거는 야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10근이 한 관이에요. 그래서 한 관은 3.75kg입니다. 요즘 시장 가면은 한 관, 한 근 이렇게 안 합니다. 야채. 왜? 할머니들이 복잡해.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제 야채나 이런 것들 팔잖아요. 계산하기 복잡해요. 할머니, 엄마가 딸기 3근만 사오래요. 혹은 딸기, 혹은 또 뭐예요? 시금치 3근만 사오래요. 그 심부름을 왔어. 이거 정확하게 지킨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75 곱하기, 혹은 375g 곱하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곱하기 3. 3, 5, 15, 3, 7, 2, 11, 3, 3은 9. 그죠? 11.15? 이렇게 돼야 되나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11.15가 아니죠. 얼마요? 3, 7, 2, 3, 5, 15, 16.25네요. 이게 복잡해진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안 합니다. 요즘은 그냥 관습적으로 시장에서 4kg를 한 근으로 써요. 그래 계산하기. 왜? 어차피 저렇게 정확하게 다뤄도 우리는 덤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4kg를 그냥 시장에서 씁니다. 그러나 어떤 상인이 정확하게 우리 산이 한 근 이거다. 375g이고
한과는 3.75다. 이래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렇게 쓴다는 거죠. 예,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예, 부피는 예, 한 대 1.8리터. 예, 오늘날의 단위로. 요것의 10배. 한 마리에 18리터. 그리고 호흡은 그거의 10분의 1. 180ml. 그래서 소주. 이 호흡들이 소주죠. 360ml. 예, 소주. 보통 작은 거는 이 호흡들이 그러죠. 예,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정도 이제 하면 대략, 예, 무게와 대한 관련된, 네, 중량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네, 양, 전, 분까지 해서 무게에 대한 것,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서양은 어떻게 썼느냐? 네, 서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feet, 길이는 feet를 썼습니다. feet는 로마 제국 시대 때부터 썼어요. 로마 제국 때부터 썼는데 한 왕이 자기 발 뒤꿈치에서 엄지발가락까지 길이를 갖다가 이거를 공식적인 길이로 앞으로 요걸 기본 단위로 하자라고 채택을 한 데서 이래가 된 거예요. 네, 요것이 피트. 그 후에 새로운 왕이 즉위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왕의 발바닥의 길이를 발꿈치부터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까지 했는데 맨날 그 사람 그걸 갖다 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새로 왕이 즉위하고 나서는 성인의 발의 평균 길이를 갖다 대략 재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평균 길이가 30.48cm더라는 거예요. 요거를 공식적인 발의 길이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발이라는 의미의 발이 뭐예요? foot 아니에요. foot. 그것의 복수가 feet 아니에요. 그걸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발을 나타내는 영어의 단어인 복수, 그것을 feet로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feet는 30.48cm예요. 미터로 치면 0.3048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쓰지 않잖아요. 길이는. 인치라는 걸 또 쓰죠. 그렇죠. 근데 로마 시대 때는 뭐가? 12진법이 발달됐었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12진법. 그 시간이 어떻게 돼요? 12시까지잖아요. 그쵸? 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치는 L 유니카. 이게 뭐냐면 L 유니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1/12. 이게 뭔 뜻이에요? 영어로 쓸 때 저렇게 원으로 쓰고 기수로 쓰고 그 다음에 뒤에는 12, 12번째 이렇게 쓰면 이게 뭐예요? 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1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즉 12진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인치는 그 저거의 피트의 12분의 1. 그러니까 1피트는 12인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사람의 엄지손가락의 너비와 같은 길이.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있죠? 이 끝에서부터 요 한마디. 이걸 갖다가 한마디의 너비의 너비와 같은 길이를 인치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건 길이고 중량이 있죠. 중량, 서양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거. 뭐예요? 지금은 파운드. 그쵸? 근데 파운드 말고 또 뭐 써요? 온스. 온스는 어디에서 많이 쓰나요? 여러분도 혹시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온스의 경우는요, 털실 팔 때 온스로 파요. 길이를 파는 게 아니에요. 또는
뭐 향수 팔 때 온수로 팝니다. 예. 16온수가 1파운드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고대 영어 온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치, 여기에서 이제 인체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거고요. 예. 인치는 인체에서 파생이 된 거고, 중량인 온스는 온스, 오지가 이제 줄여서 이제 표현을 하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서양의 도량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서양의 도량법. 그런데 오늘날 나라마다 또 이것도 다 달라. 그죠? 프랑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영국 다 다르죠. 미국은 어디 것 따라요? 주로? 영국 걸 다릅니다. 그래서 영미 단위계. 길이는 feet, 인치를 쓰고요. 그 다음에 무게. 중량은 파운드를 쓰죠. 아까 온스라고 그랬는데 온스는 뭐라 그랬어요? 온스 뭐라 그랬죠? 온스는 털실이나 향수. 향수는 어디가 본고장이죠? 프랑스. 그죠?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곳이, 로마 대제국이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대제국 시절에는 걔네들이 온수를 썼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만 정복을 못했죠? 로마가? 영국을 정복을 못했어요. 영국은 그러니까 중량이 단위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온스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일부 남아있을 뿐이고요. 지금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가지고 개척한 곳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미국은 영국의 단위계를 따르기 때문에 지금도 파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국제 단위계는 이렇게 나라마다 단위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제 단위계라고 하는 것을, 즉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그런 단위를 갖다 이제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공통되는 단위, 것을 갖다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국제 단위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프랑스에서 요 이제 국제적으로 요 도량형과 관련해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국제적인 회의를 했어요. 요 밑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국제적 합의. 그래서 프랑스어로 그때 처음에 표현했어요. 그래서 프랑스어로 읽어야 되지만 전 잘 몰라서 어쨌든 시스템, 영어식으로 표현한다면 시스템 인터내셔널 유니트예요. 즉 시스템은 시스템, 개는 개인데 뭐 국제, 유니트, 단위라는 거예요. 국제 단위 개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갖다 줄이니까 SI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저렇게 안 쓰겠죠. International Unit of System 뭐 이렇게 쓰거나 그러겠죠. 이제 불어는 저렇게 이제 쓰기 때문에 그래서 SI 단위계, SI 유니트 이렇게 씁니다 보통. 그게 그래서 이제 기본 단위로 미터, 킬로그램, 초, 몰, 그 다음에 켈빈 온도, 암페어 전류죠. 그리고 칸델라 광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우리가 과거에 표현했었던 MKS라고 하는 미터, 킬로그램, 초, 세컨드라고 하는 요거하고 거의 유사한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이러한 국제적 합의는 1960년에 국제 도량형 회의가 파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뭔가 통일을 하자. 너무 이게 나라마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제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개를 갖다 정하게 되고요. 기본 단위. 질량, 길이, 시간, 온도, 물질량, 전류, 광도와 관련된 7개 단위를 정하게 됩니다. 질량은 킬로그램, 길이는 미터, 시간은 초, 온도는 켈빈, 보조적으로 섭씨, 그쵸? 그 다음에 물질량은 몰, 전류는 암페어, 광도는 칸델라. 그리고 이것을 기본으로 정하고 보조적으로 힘은 뉴턴, 압력은 파스칼, 에너지는 줄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정해요. 그런데 이게 국제 단위계고 영미 단위계는 다르죠. 그쵸? 질량은 파운드, 길이는 피트, 온도는
화씨, 그쵸? 파렌하이트. 물질량은 파운드몰, 이랬어요. 힘의 경우에도 파운드 포스, 압력의 경우도 psi, 에너지도 BTU. 뭐 이런 식으로 달라졌어요. 예,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시간이 돼서 2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